숭실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지원 전략을 위한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해 2026학년도 정시지원의 필승 전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2025년의 합격선이 2026년 지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작년 입시 결과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2026학년도 숭실대학교는 수능 반영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2025년 데이터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기본기를 다지고 2026년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여러분만의 묘수를 찾도록 돕는 전략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먼저 2025년 결과 분석 첫 번째로 100분위 컷으로 본 학과 서열과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인사이트는 IT 및 공학 계열의 압도적인 강세였습니다. 최상위 학과와 최하위 학과 간에는 약 10점의 100분위 격차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보호학과 AI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학부, 정보통계보험수리학부, 의생명시스템학부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사학과 1월 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2025년 결과 분석 두 번째는 실제 당락을 결정한 대학별 환산점수입니다. 환산점수에서도 자연계열 학과의 강세는 계속됩니다. 100분위 순위와 일부 차이는 있지만 핵심 트렌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학과가 943.40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컴퓨터학부, 건축학부, 수학과 AI 융합 학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사학과, 건축학부, 중어중문학과, 국어국문학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환산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열은 왜 환산점수에서 더 강력했을까요? 2025년까지는 수학 미적분기하 선택과목에 대한 57%의 가산점이 부여되었고 자연계열 최종 등록자의 90% 이상이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자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까지는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성적이 자연계열 합격의 핵심 변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은 판이 바뀝니다. 숭실대학교 정시의 새로운 변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의 데이터는 중요한 기준점이지만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유불리를 결정할 핵심 변화 4가지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핵심 변화 첫 번째, 수학 반영 비율은 줄고 탐구 반영 비율은 늘어나는 인문 및 경상계열 반영 비율의 전격 변경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2025년에는 수학이 25% 반영되었으나 2026년에는 20%로 5% 감소합니다. 반대로 탐구 영역은 20%에서 25%로 5% 증가합니다. 경상계열 역시 수학이 35%에서 30%로 5% 감소하고 탐구는 20%에서 25%로 5% 증가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수학 성적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탐구 영역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탐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핵심 변화 두 번째는 인문계열의 새로운 무기, 사회탐구 가산점 신설입니다. 이는 인문 및 경상계열 지원자 중 사회탐구 2과목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과목당 100분위 점수의 2.5%, 최대 100분위 점수의 5%까지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며 사회탐구에 강점이 있는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핵심 변화 세 번째, 자연계열 수학 가산점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 가산점은 여전히 유지되어 교차 지원의 벽으로 작용합니다. 자연계열 1은 7% 가산점이 유지되며 자연계열 2와 자유전공학부 자연계는 5% 가산점이 유지되거나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확률과 통계 응시자가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할 경우 환산점수에서 여전히 불리할 수 있으니 가산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 네 번째는 기회의 땅, 자유전공학부의 분리 모집입니다. 나군에서는 자유전공학부 자연계가, 다군에서는 자유전공학부 인문계가 모집됩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전공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계열 구분 없이 모든 모집단위 선택이 가능하며 전공 진입 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 인문 지원 시 사회탐구 가산점 최대 5%가 적용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변화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숭실대학교 2026학년도 지원 최종 점검을 위한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통해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세요. 첫 번째 전략 점검, 인문 또는 경상계열 지원자라면 점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새로운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수학 비중은 낮추고 탐구 비중을 높여 나의 유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탐구 2과목을 응시했다면 사회탐구 가산점을 반영하여 100분위에 최대 5%를 더한 점수가 여러분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략은 수학보다 국어와 탐구 성적이 월등히 높은 학생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 점검은 영어 3등급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시면 3등급부터 점수 하락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어 성적이 3등급이라면 숭실대학교 환산 점수와 타 대학의 환산 점수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과목이 아무리 우수해도 영어 3등급이 합격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026학년도 숭실대학교 합격을 위한 여러분의 플레이북을 최종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수를 재설계하십시오. 2025년식 계산법은 있고 2026년의 새로운 반영 비율과 가산점으로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유불리를 극대화하십시오. 인문계열은 사탐 가산점을, 자연계열은 수학 가산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약점을 점검하고 비교하십시오. 영어 3등급은 위험 신호이므로 타 대학과 환산 점수를 비교하여 숭실대학교 지원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길을 탐색하십시오. 자유전공학부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닌 전공 자율성과 가산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숭실대학교 입시는 변화를 읽고 활용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